푸른밤 종윤입니다. 집안 공기를 깨끗이 하려면요, 하루 3번 이상 30분 정도 마주보는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죠. 아니면 짧게 2-3시간 간격으로 1-2분씩 환기를 시켜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주말 같은 날 집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머리가 덜 아프다고 합니다. 집안 공기도 그렇지만요, 가끔씩은 마음에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상이 너무 닫혀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기분 전환이 되는데요. 사실 평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일상을 경험하잖아요. 당연히 느끼는 감정도 비슷비슷하고요. 결국 주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란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정말 굳게 닫아놓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환기도 시킬 겸 평소와는 다른 경험들 많이 해봐야겠죠? 8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But that would only make this harder. 8월 1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네이트 로스의 You Light My Fire 였습니다. 좀 경쾌한 노래네요. 똥똥똥똥똥똥똥. 어떤 악기일까요? 마림바? 실로폰? 어쨌든 그래요. 자, 오프닝 이야기 좀 나눠보죠. 환기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일상의 환기도 그렇고 마음의 환기도 그렇고. 자, 저는 그 환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환기라는 단어를 이게 물리적인 환기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거의 일상의 환기 아니면 마음속의 환기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살던 이사하기 전 그 푸른밤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그 집은 창문을 제가 다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진짜 정말로 네가 더 이상 그렇게 어둡게 지내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서 타협을 해서 창문 앞에 미닫이 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가 이제 제가 없을 때는 항상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좀 상쾌한 공기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상의 환기든 집안의 환기든 잘 하셔서 머리 아프지 않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신곡들을 코멘터리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 코멘터리 이번 주도 좋은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돼 있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내일도 오랜만에 또 제가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을 위해서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미래앤올리드, 다우닝 산업, 광동제약, 윈가드, 지제센토피아, 삼성 디지털 프라자, 포르쉐, 갤포스, KB국민카드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똑같이 술을 마셔도 다들 술버릇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자기도 하고요. 새로운 노래들 들을 때도 다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누군가는 바로 검색해보고, 누군가는 몰라도 같이 흥얼거리고, 누군가는 가사를 끄적끄적 적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새 노래들 같이 들어볼게요. 잇 코멘터리. 따끈따끈한 새 노래들 코멘터리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네, 술래기로 좀 오프닝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버릇이 있으세요? 저는 세 개 다인 것 같아요. 말 많아지다가 가끔 울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막 아유 주사란 주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쉽게 취해.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은 노래 들으실 땐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노래 들을 때 좀 항상 좀 몰입하는 것 같아요. 좀 몰입 심도 있게 확 몰입했다가 이 노래는 어떻네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좀. 자, 오늘도 MBC 라디오국 PD님들 코멘터리 받아놨고요. 저도 음악 들으면서 중간중간 드는 생각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쿨의 한여름밤의 고백입니다. 쿨의 앨범 오랜만이죠. 코멘터리 한번 만나볼까요?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강희구 PD님. 쿨의 음악은 클래식이다. 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정말 쉽사리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그래요.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안재주 PD님. 강은경 작사, 윤일상 작곡. 노래는 쿨. 와, 다시 여름이다. 네.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송명석 PD님. 여름엔 역시 쿨이지. 그쵸, 여름엔 쿨이죠. 예, 쿨쿨.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김나형 PD님. 반가운 옛 느낌 그대로. 이야, 오늘 코멘터리가 쿨한테 완전 모인 것 같은데요? 다들 그때 그 감성으로 돌아가셔서 그런가? 써니 FM데이트 하정민 PD님. 여름밤 익숙하고 구구절절한 친구 연애 얘기 듣는 듯한이라고. 친구 연애 얘기 듣는 듯한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뭔가 쿨의 이야기가 이제는 친숙하고 나의 추억을 함께한 누군가 같다라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표준 FM 허경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철영 PD님. 뻔한 레트로에도 여전한 싱그러움이라고. 오, 뻔한 레트로. 그러니까 쿨이라는 팀 자체가 이 어떠한 그 복고 감성을 갖고 있는 팀이고 그때 활동을 했던 팀이다 보니까 90년대에 활동을 했던 팀이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감성도 어찌 보면 어떠한 그 음악적인 포인트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멘터리에. 자, 그럼 한번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쿨의 한여름밤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그토록 내가 꿈꿔왔던 그녀 한여름밤의 고백 얘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쿨의 한여름밤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 신곡인데 알 것 같지 않아요? 이얼산스 다 같이 외쳤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요. 쿨의 느낌이 정말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저는 좀 더 새로웠던 건 이 편곡 자체가 우쿨렐레라든지 좀 더 여름에 더 맞는 듯한 그런 악기들의 아기자기한 소리들로 감성을 좀 더 자극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와이안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바닷가가 이렇게 딱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악기 구성에 괜찮았어요. 셔플 리듬의 경쾌한 드럼 사운드도 괜찮은 느낌이고 좀 리듬 악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흥을 돋궈주는 것 같습니다. 자, 윤일상 씨 함께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강은경 씨가 작사로
쿨과는 첫 호흡을 맞췄다고 하네요. 괜찮은데요? 왠지 그 쿨의 싱그러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느껴지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 여자 보컬분이 유리 씨가 아니고요. 지혜라는 분의 목소리라고 해요. 여성 보컬이 바뀌었네요. 자, 이 코멘터리 두 번째 노래 넘어가 볼까요? 킹클랩의 점퍼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까요?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의 김나형 PD님. 기대되는 서양 오빠 감성. 왠지 곡 자체가 되게 팝스러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코멘터리였습니다. 이름이 좀 재밌네요. 킹클랩. 클랩. 그래요. 어쨌든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킹클랩의 점퍼 듣고 오겠습니다. Can you feel my desire? Find someone to love. I'm gonna speed my fire. 킹클랩의 점퍼 듣고 오셨습니다. 오, 완전 외국 감성인데요, 진짜? 노래 가사도 다 영어여서 그런가 더 뭔가 팝스럽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EDM 사운드도 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그냥 EDM 장르의 곡이고, 이게 한국분이래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분이 아니고 2005년도에 데뷔를 했고 타이비언이라는 하모니 랩 듀오 소속이라고 합니다. 일단 킹클랩이라는 이 이름도 좀 재미있는데 큰 박수 소리 뭐 이런 뜻을 가진 건 아닐까 싶고, 중간중간 나오는 전형적인 EDM의 흐름을 또 벗어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예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즐겁게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았어요. 저는 들으면서 좀 러시아 아티스트인데 제드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조금 살짝 생각도 나고 그런 오랜만에 또 듣는 전형적인 EDM 곡이어서 반가웠습니다. 재작년쯤에 엄청 유행했죠. 한국에서도 이 장르가. 그래요. 보컬분은 이윤찬 밴드의 이윤찬 씨가 피처링을 참여를 하셨다고 하네요. 파워풀하고 좀 시원한 가창력이 좀 느낌이 있었는데, 킹클랩 그 백봉진 씨가 본명인데 이분은 어떤 프로듀서라든지 전체적인 음악 메이킹, 트랙 메이킹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 코멘터리 진행해 볼까요? 유니온 펍의 터미널. 둘 다 마음에 드는데요. 팀명도 마음에 들고 노래 제목도 좋아요. 자, 일단 팀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리면 박지성이라는 보컬, 기타 하시는 분, 심재근 그리고 김진석으로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된 밴드고요. 2012년도에 데뷔했고 인디씬에서 지금 활동 중이신데 경기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 곡이 2년 만에 내놓은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라고 합니다. 터미널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떠나가는 어떠한 남겨져 있는 나, 그리고 떠나가는 그녀, 혹은 떠나가는 나, 남겨져 있는 어떠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터뷰에서 1년 정도 터미널 옆 상가에서 작업과 합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 터미널이란 공간 자체가 상당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영감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유니온 펍의 터미널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불 꺼진 터미널의 밤, 낮게 쌓인 허전함 속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 마지막 버스는 이미
유니온 펍의 터미널 듣고 오셨습니다. 오, 보컬분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뭔가 나른나른한 그런 목소리인데 힘이 있어요. 저 이런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인디씬에 이런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특색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계속 디지털로 발매가 많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 어쨌든 그래요. 노래 좋네요. 일단 감성적인 부분들이 또 느껴지는 것 같고, 여름과 어울린다라기보단 가을? 조금 낙엽 떨어질 때? 그때 들으면 진짜 더 뭔가 옛사람 생각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새 노래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네 번째 노래는요, 동방신기의 샴페인입니다. 이제 스페셜 앨범이 나왔죠. Lies as God 이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멤버별 더블 타이틀 곡이었어요. 그냥 두 분이잖아요. 지금 동방신기 활동하시는 분이 윤호윤호 씨 그리고 최강창민 씨 두 분이신데, 한 분 한 분 솔로곡을 이제 타이틀곡으로 더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윤호윤호가 부른 샴페인, 그리고 최강창민이 부른 Lies as One 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샴페인이라는 곡은 펑키한 비트와 좀 힙합 그루브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이고, 댄스곡, 퍼포먼스형 댄스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윤호 씨가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딱 발매가 되는 날 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노래를 딱 듣고 윤호 씨에게 새벽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아니다, 끊어야지, 끊고 문자를 하나 보냈었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리고 사진 올라온 거 봤는데 역시 멋진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진짜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수계에서도 상당히 제가 보면서 자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보고 배우고 얘기를 또 나누면서, 야 그래 조윤아, 샤이니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고마운 선배님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동방신기의 샴페인 듣고 올게요. 음악이 올라 we got something 화려한 스파클링 속에 마블링 너랑 크리스탈 주말 마이 스타일 모르게 네 거짓이 아닌 진실 오늘따라 좋은 트렌드센 이런 날에 어울리는 은은한 달빛 너무 당연한 너의 특별함 투명한 잔의 빛이 완벽함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일만 일어나 차올라 아찔한 느낌의 입술이 말라. 자, 동방신기의 샴페인 듣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좀 펑키한 리듬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팝스러운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리드미컬한 곡이죠. 윤호 씨가 랩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겁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래죠. 배수정의 사랑할 거예요. 코멘터리 만나볼게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용승우 PD님, 백지영 린을 잇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OST계를 지배할 것 같네요. 라고. 그 정도로 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이 집중력을 줄 수 있는 목소리라는 거겠죠. OST는 진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덤덤한 그런 보컬들도 좋지만 정말 호소력 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보컬이어야 OST로 좀 적격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백지영 씨, 린 씨도 정말 그런 보컬리스트고 이 두 분을 이을 정도로 좀 기대되는 그런 분이다. 배수정의 사랑할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제목도 벌써 OST 같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빈 맘을 채운다 너의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우리 미소처럼. 배수정의 사랑할 거예요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 보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또 느꼈어요. 금방 노래 진짜 잘하시고요.
이 위대한 탄생 시즌 2 준우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는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좀 이력으로 엄친딸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위대한 탄생 2를 마치고요. 1년간 영국에서 또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서 현지에서 작곡 공부도 하셨다고 하고요. 2013년도에 귀국해서 데뷔 준비하시면서 아이코닉 사운즈에 합류하시고 또 에릭남, 김보경, 시스타와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코닉 사운즈 제가 아는 팀인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근데 아이코닉 사운즈가 아마 저희와도 정말 오래 작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팀을 꾸리면서 네임을 만드신 걸 거예요. 아마 저 데뷔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 이분들 되게 팝스러운 음악들 다 잘 만드시고 발라드 진짜 멋지게 뽑아내시거든요. 자, 이번에 발표한 데뷔곡 사랑할 거예요는 소울풀한 감성 이런 것들 막 느껴지는데 어떠한 넘치지 않는 그런 가창으로 더 담백하면서 이제 감성을 이렇게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R&B 발라드 곡이죠, 이런 곡들. 자, 이 코멘터리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곡인데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입니다. 이 곡은 사실 가사가 진짜 좋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사가 진짜 좋고 이 남성 보컬과 여성 보컬 분의 어떤 합이 되게 잘 들어맞는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용승호 PD님께서도 여행 스케치의 2015년 버전 서정적이고 즐겁고 이 여름에 좋은 음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진짜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팀 이름처럼 우쿨렐레 악기가 딱 나오고 해서 되게 듣기 좋은, 여름에 듣기 정말 시원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듣죠. 몸에 좋은 생각 듣고 오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래요. 일단 팀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병훈 씨, 김진아 씨, 홍영구 씨 이렇게 세 분이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쿨렐레 또랑또랑한 소리가 중점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그 부는 악기 소리가 오카리나 소리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소리도 귀엽고 괜찮은 것 같죠? 2010년도에 첫 번째 앨범을 내셨고요. 6월, 7월에 좀 새로운 곡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여름에 또 어울리는 음악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몸에 좋은 생각, 이 노래는 새 미니 앨범이죠. 여름비에 수록된 곡이고요. 한번 딱 들어도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딱 귀에 박히는 멜로디와 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정도 좀 가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되게 좋았던 건 반복되는 엄마의 잔소리는 알고 보니 그것은 멋진 생활의 지혜였고 놀러 나갈 교통비가 없는 건 방 청소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였고 허구한 날 밤늦은 야근은 우리 집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였고 뭐 이런 가사들 그리고 내가 여태 백수인 이 비밀은 나는 대기만성형이어서 지금은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것일 뿐 좀 안 보이는 것일 뿐 나중엔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재밌는 가사들이 쫄쫄쫄 나옵니다. 아니 가사를 한 번씩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우울한 생각 드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오늘 너에게 그때도 가져왔던 이유가 좀 피곤하시고 힘드신 분들 이 시간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으시면 왠지 실없는 웃음이라도 좀 피식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었는데 오늘도 좀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자,
따끈따끈한 노래들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벌써 노래를 다 들었네요.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들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정민경 씨가 신청하신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24, 25 들려드리면서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에서 뵈도록 하죠. 노래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24, 25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ll be gone soon, you can have me for yourself. You'll be gone soon, you can have me for yourself. But do give, just give me toda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한 시간은 지나면 후회할 때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 시간은 지나면 고마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박선민님, 여름의 때 아닌 감기에 걸려서 훌쩍훌쩍 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이불 꽁꽁 싸매고 누워있네요.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던데 빨리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허이허이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감기 또 지금 8월인데 감기 걸린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일 텐데요. 이 감기 말고도 또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에 또 많이 앓으시잖아요. 고생하시니까 여러분들 감기도 그렇고 냉방병도 그렇고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미님도 어서 나으시길 바랄게요. 윤소희님, 쫑디 오늘 우울시계 가사로 캘리그라피 연습했는데 우울 이 글자를 50번 쓴 것 같아요. 제가 다 우울해질 뻔. 가사 계속 쓰다 보니까 아이유의 우울시계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발음은 왠지 좀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좀 흠모해서 그런 걸진 모르겠지만 우울이라는 단어의 발음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우울. 그리고 이게 2번 반복되면 뭐든지 다 좀 귀여워져요. 우울 이게 더 귀여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아이유 씨의 가사도 그렇게 썼었던 건데 그래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그 노래의 가사도 원래는 우울해도 뭐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다 잊혀지고 그럴 테니까 너무 빠져있지 말자. 우울함 벗어나자. 그런 가사니까요. 김민지님, 종현 씨도 굉장한 올빼미 형인 것 같아요. 잠을 거의 안 주무시죠? 매일 밤마다 감사합니다. 매슬로의 잠이 안 와 부탁드려요. 아니 거의 안 자진 않아요. 사실 자죠. 저도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요. 자는데 요즘에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왠지 글 쓸 일도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거의 한 7, 8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예. 푸른밤 끝나고 또 들어가면 시간대가 2시 반쯤 되고 그쯤에 또 사람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충만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저것 막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거의 뭐 8시, 9시, 뭐 7시 그쯤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때 자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메슬로의 잠이 안 와 듣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첫 만남부터 헤어짐 양지동한 커피숍에 앉아 우린 대화를 나눴지 넌 가느다란 목선이 잘 보이게 머리를 짧게 잘랐지 난 그 모습에 반했고 혼자 말했어 너랑 사귀고 싶어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 영화관에서 점수 죽게 잡은 너의 손 밖을 나와보니 온 세상이 메슬로의 잠이 안 와 들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사연 계속 만날게요. 2730님, 대학 입시에 시달리던 오빠가 드디어 원하던 학교 2곳에 먼저 합격했어요. 비록 1차지만 고생하던 오빠가 생각나서 먹먹하더라고요. 2년 후면 저도 치러야 할 시험이라 걱정도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1차 합격하셨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빠분 준비 더 잘하셔서 끝까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연락 주신 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거겠죠? 2년 후면은 본인도 이제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오빠와 어떠한 교류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실 거예요. 8110님, 저 드디어 파리 갑니다.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요. 가서 에펠탑 보면서 푸른밤에 편지 쓸게요. 정현주의 파리에 붙인 편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유럽으로 가시는군요. 이게 또 여름 방학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여름 뭐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시더라도 또 이때쯤에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아요. 8, 9월?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에펠탑에서 또 보내주신 편지도 잘 받아보겠습니다. 동현님, 정엽이 형 이제 안 하고 종현씨로 바뀌었네요. 군대 가기 전 20살에 듣고 전역하고 23살이 돼서야 3년 만에 틀어봤는데 재밌네요. 정엽씨와 박명수 씨의 꿈이었을까?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동현씨 반가워요. 저로 바뀌었고요. 저는 한 1년 이제 거의 1년 반 돼가네요. 2월 3일이 제가 첫 번째 방송이었으니까 내일 모레면 1년 반이 좀 딱 맞는 것 같은데 저로 이제 푸른밤 DJ가 바뀌었고요. 정엽씨도 얼마 전에 푸른밤 나와주셨었는데 안타깝게 그때는 동현씨 못 들으셨겠네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1014님, 대전에 사는 평범한 26살 직딩입니다. 저에겐 사귄 지 80일 조금 넘었고 알게 된 지는 9년이 넘어가는 반쪽이 있어요. 네,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된 거죠. 9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전달해 결국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짝사랑이에요.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해 주려고 노력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미리야, 한결같이 네 옆 지킬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9년간의 어떠한 짝사랑의 이제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거겠죠. 그래요. 좋은 관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26살이신데 9년 동안 짝사랑을 하셨다라면 학창시절에 만나신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긴 시간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가면서 좀 짝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장윤주의 파리에 붙인 편지 그리고 정엽과 박명수의 꿈이었을까 두 곡 듣고 올게요.
장윤주의 파리에 붙인 편지 그리고 정엽과 박명수의 꿈이었을까 두 곡 들으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819님 이미 마음이 떠난 걸 아는데 헤어지자는 얘긴 하지 않는 남자친구. 제가 이별을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착한 남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밉네요. 김예림의 먼저 말해 신청해요. 그러게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 듣다 보면은 누가 먼저 이별을 꺼내는지 눈치 보고 있는, 서로 좀 이별을 직감하고 있고 어떠한 한쪽의 마음이 식었다라는 걸 한쪽은 상당히 숨기지 않고 티내고 있고 한 명은 그걸 눈치채서 되게 서글프고 미운 상태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마음이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그라들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력이라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용히 있는다라는 건 좀 비겁한 건 아닐까 생각이 되고 3819님도 헤어진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나눈다라기보다 어떠한 권태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9995님 쫑디 저 어제 푸른밤 듣고 나서 밤새 과제하다가 해 뜰 때쯤 깜빡 잠드는 바람에 스터디 1시간이나 지각했네요. 요즘 1년째 뜨지 않던 공채가 8월에 뜬다고 해서 맨날 밤샘 중이거든요. 오래 기다린 만큼 후회 없게 노력하고 싶어서요. 오늘도 푸른밤 끝나고 과제하면서 밤샐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요. 이렇게 밤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좀 일상생활에 평소 컨디션 그래프에 지장이 올 수도 있는데 빨리 그 공채 보셔가지고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0215님 오늘 남편 생일이었는데 근무여서 함께 있지 못했어요. 바네사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맥라이시 부른 Love Is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생일이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면 되게 좀 안타깝고 그게 또 일 때문이라면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0215님이 또 연락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잘 알고 있고 생일인 것 챙겨주고 싶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걸 전해주시고 주말에는 꼭 함께 하시면서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축하해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이 여긴 부산인데 우울해서 잠이 안 와요. 2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톡했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잔뜩 들었어요. 버림받는 느낌은 언제나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우울해서 잠이 안 올 땐 좀 안 자도 괜찮습니다. 지금 Y님이 슬픈 느낌이라든지 우울한 감정들을 잔뜩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느끼시고 그리고 그 감정들로 인해서 또 어떠한 색다른 것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윤미정님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방학하니까 살 것 같네요. 사실 방학은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는 듯. 다음 주에 동료 선배님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와 신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제주도도 가시고 방학 그래요. 방학은 근데 선생님들도 방학하면 쭉 쉬시나요? 그건 또 아니지 않아요? 일주일에 며칠 나가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방학이 아닐 때보다야 조금은 널널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요. 푹 쉬시고요. 제주도도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제주도 되게 좋아했는데. 김예림의 먼저 말해 그리고 바네사 윌리엄스,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Love I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말해 이게 끝이라고 더 의미 없다고 예감했었다고 Say goodbye my love Say goodbye my love
shining to the edge of the universe. It conquers all. It changes. 김예림의 먼저 말해, 그리고 바네사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맥나잇의 Love I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711님, 쫑디님, 사치와 투자의 차이는 뭘까요? 제 친구는 저의 취미가 사치라고 하지만 전 저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차이일까요? 신청곡은 자우림의 일탈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히 개인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치와 투자의 차이는 남들이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리는 것 같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뭐 사치품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떤 이들에겐 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가,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건 투자가 될 수 있죠. 예. 만약에 어떠한 물건을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 갖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뭐 너무 막 그런다면 그건 나의 정신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그것이 나에게 내가 그걸 샀을 때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준 그 친구에게는 그 사연 보내주신 1712님이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뿐이죠. 예, 사치와 투자는 쉽게 누군가가 단정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준성님, 내일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여자만 8명 있는 자리에 나가려니 떨리고 좀 무섭네요. 여친이 방패막이 잘 해주겠죠? 혜림아, 나 떨고 있냐? 너만 믿는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무섭겠다. 이게 그냥 여자 8명 있는 거랑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애인의 친구 8명 있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가셔서 좀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여자친구에게 좀 더 점수도 따시고 여자친구도 친구들에게 좀 어깨 으쓱할 수 있게 멋지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글쎄, 이게 여친이 방패막이가 잘 돼줄까요? 모르겠어. 나는 사실 이런 자리를 못 가봐서 8명이나 되는 자리를 못 가봤단 말이에요. 와, 진짜 힘들겠다. 그래요. 2669님,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는데 그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돼요. 못하니까 더 얘기하기 싫고 자괴감만 들고요. 우울해서 집에서 술만 마시게 되네요. 힘이 안 나요. 마이클 잭슨 스마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되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669님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지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전에 해결 방안을 모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꼭 한 번에 성공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하면서 얻어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한보성님, 1년 전 어학연수 떠났던 친구가 드디어 다음 주에 돌아오네요. 전화할 때 영어 좀 하던데 혀가 얼마나 꼬부라졌는지 만나서 눈으로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쾌해. 벌써부터 유쾌하네요. 이게 친구랑 만나자마자 막 엄청 막 장난 걸 것 같은 장난기가 막 보이는 문자여서 그래요. 친구분 잘 만나시고요. 혀가 얼마나 꼬부라졌는지 확인하시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1년 어학연수 하면 얼마나 꼬부라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찬미님, 주말이라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왔는데 저 없다고 하루 종일 밥을 굶고 과자만 먹고 있는 신랑. 들어와서 볶음밥 해줬더니 좋다고 후다닥 먹네요. 왜 저러나 싶다가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싶고 이래서 같이 살게 됐나 봐요. 에휴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한 사연들이 많죠? 본인들은 되게 힘든데 본인들은 되게 힘들거나 장난기 어린데 제가 보기엔 되게
훈훈하고 그렇네요. 제가 좀 마음이 오늘 너그럽나? 어쨌든 그래요. 볶음밥 맛있었겠네요. 그래요. 남편분이 이런 모습이 귀엽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찬미님 너무 막 아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막 한숨 섞인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역시 그래도 내가 당신 부인이지, 내가 당신 동반자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마이클 잭슨의 스마일 두 곡 듣고 올게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자우림의 일탈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스마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원님, 와이프랑 냉전 중에 화합의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 생각날 수 있게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신청합니다. 와, 진짜 제가 오늘 마음 너그럽나 봐요. 예전에 이런 문자 보면 진짜 저 화났거든요, 진짜로. 근데 오늘은 그냥 웃음이 막 나요. 왜 그러지? 초탈 초월 상태. 그래요. 술 드시면서 화해 잘 하시고요. 저도 사실 술을 자주 먹진 않지만 이 술을 마셨을 때 되게 막 업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떠한 화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상대방도 나도 술을 마시면 좀 이렇게 업되는 스타일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운되는 타입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화해를 돕기 위하여 평소 같았으면 안 틀어드렸겠지만 오늘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오늘 2년짜리 자유적금 만기 해약하고 왔어요. 고3 때부터 하루에 떨어지는 몇천 원 용돈 쪼개서 부어넣고 첫 편의점 알바 급여랑 대학 들어와서 근로장학생 장학금까지 틈틈이 넣었던 돈을 드디어 쥐었는데 사실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돈 조금 빼고는 다시 묶어두고 왔어요.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414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지금 통장에 찍힌 액수는 숫자 이상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돈을 쓰기는 쉽지만 모으기는 어려워요. 온갖 욕심을 참아야 하니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니만큼 돈을 어렵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인내의 결과물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끝곡 톰 모델의 Make the Moment Last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Hottest on the summer air, from Elton and Cole, and hottest on the younger air, from Evergrove and old.